우리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장관님 최근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면. 이번 지난 8월 초에 네. 우리 국민분들께서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조사 주체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들어보셨죠? 예.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산하 기관이죠. 어떤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초기 출발은 원전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다가 예. 이름을 바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1992년 그 전력유관기관 15개가 공동 출연해서 국민분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 처음에 원자력 문화재단 정보 아니었습니까? 제공해 주겠다. 네, 그게 네.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일단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필요하다가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장관님? 네,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 87.3%가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 필요하다 80.3%.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안전하다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국민분들께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의원님 말씀- 79.5%가 나옵니다. 79.5%. 그래서 또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계속 운전이 74.9%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되느냐, 늘려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늘려야 된다라는 퍼센트가 62.8%입니다. 제가 장관님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이 정도로 높을까요? 예상하셨습니까? 네,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한번 보고 나서 예, 한번 보면 아마 이 정도로 이렇게 높게 나올 거라 예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장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수치들 이거에 대해서 얼핏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 네, 우리 사회가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무탄소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 특히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예, 기후 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서 예. 원전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국민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네. 어떤 대한민국 원전 전체 발전량이 한 32%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분들은 대단히 안도하고 있다.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장관님 하면은 탈원전주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 탈탄소주의자. 그런데 네. 장관님께서 예전에 구청장 하실 때 또 장관 지명 전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완전 탈원전주의자로 보입니다. 구청장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원전, 발전, 건설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셨고 또 한 2년 전에 민주당 정책의장 하실 때는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 재생에너지 분류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모두가 죽는 현실이 온다. 또 작년에도 보면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이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국가 경제 망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올해 4월 달까지도 진짜 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태양광, 풍력, ESS, VPP 등 탄원전 기술 패키지로 한 새로운 원전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그래서 얼핏 우리가 알기로는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네, 제가 구청장 때는 저희 지역에 방사능 아스팔트 오염물질이 대폭 나왔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은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아리백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있고 우리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위험이 원전 안전 없다는 건 관리하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예를 네. 들어서 이 원전 진짜 제가 충격적인 것은 원전 수출하지 말자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하고 또 체코 총리하고 계속 원전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엇박자로 들립니다. 저한테는. 그 원전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원전 수출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야 원전에 대해서 기술이나 발전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주저하는 나라에서 원전 수출한다.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보십시오. 원전 수출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에서 원전 수출은 또 산업부, 원전 건설 운영은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 또 원전에 대한 또 R&D는 또 과기부. 도대체 이게 완전히 이게 이 3인 3색입니다. 3인 3색. 3인 3색으로 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제대로 잘 되겠느냐. 정책 공문선, 국제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겠느냐. 전 대단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기후에너지 환경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심지어 에스토니아까지도 기후에너지 합쳤다가 다시 또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기후의 규제, 소위 말해서 규제 파트, 산업지구 파트의 조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조직 개편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 네, 제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고요. 원전 수출이 그때 24조 원 아니었습니까? 체코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배터리 3사가 전 세계의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수주 잔고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여러 가지 수출 조자 상품이 많다. 규모만 보더라도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소위 수출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그 해외 여러 가지 ESS나 전기차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소위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그거를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건 조금 너무 좀 과잉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